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루리 수련원서 강사 김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항 분포를 배웠고, 저번 시간에는 오늘은 연속 확률 분포에서 정규 분포까지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개념으로 살펴보자면 일단은 연속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랑 어떤 점이 좀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면 우리는 떨어져 있는 수, 예를 들어서 자연수 1, 2, 3처럼 셀 수 있는 수와 관련되어 있는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고,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서 분포가 하나 딱 우리는 배우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게 바로 이항 분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와 비교하고자 하는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가 연속 확률 변수인데, 자, 말 그대로 연속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낌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뭐냐? 자, 이산 확률 변수처럼 동떨어져 있으면서 셀 수 있는 거와 달리 얘는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처럼 하나 이제 셀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수의 개념에서 실수는 0과 1 사이의 실수의 개념에서처럼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셀 수 있냐라고 따지면 셀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셀 수 없는 수에 관련되어 있는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고, 자, 이처럼 확률 변수 x가 어떤 구간에서, 자, 여기서 구간이 들어가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특정한 한 값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 자,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을 가할 때 우리는 이 x를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예로서 연속 확률 변수를 들 수 있고, 그리고 길이 든 것처럼 하나하나 셀 수 없는 변수를 우리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무엇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함수가 있었다? 확률 질량 함수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냥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a, b 구간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a, b 안에 있는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시키면 이때 이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자, 첫 번째 조건 또는 성질이 뭐 있냐면 fx가 0 이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보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x축 그리고 두 직선 AB,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이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고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요 AB 구간 안에 있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선생님 S라고 할 텐데, 이 S의 넓이와 뭐가 같다냐면 여기 있는 PX에서 알파까지의 확률과 같다. 자,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겠지. 이 넓이가 하나의 확률이다. 자, 어디에서? 이 확률 변수 X가 알파 베타 구간에서 확률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 또 한번 마지막으로 PX와 알파 베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알파 베타 경계 부분에서 등호가 있든 없든 간에 그 확률은 똑같다라는 건데, 자,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세 가지 성질이 어떻게 나왔는지 근거를 좀 배경을 선생님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와 보면서 메모하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중학교 때로 다시 올라가야겠는데, 선생님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 자, A라는 반에서 학생이 100명이 있어.
학생이 100명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우리 키, 이제 우리가 키를 한번 재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 따져봐서 키를 jes는데, 자, 우리가 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160이다, 161이다 라고 측정될 수도 있지만 그 외 달리 이 키라는 거는 이제 연속적인 실수의 값으로 하나의 연속 확률 변수라고 아까 배웠으니까 이 키에 대해서 자 160에서 170형 사이에 있는 학생의 수를 한번 세어보고, 그 다음에 170에서 180, 그 다음에 180에서 190 요 정도만 할게. 자 센티미터고, 요 세 개의 구간에서 자 여기는 한 30명 정도 있고 여기는 한 50명이 있고 여기는 2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 자 여기 있는 이 구간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했고, 자 여기 있는 이 수를 우리는 도수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전체 100명 중에 30명, 자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20, 얘는 우리는 상대도수라고 배웠어. 자, 이 상대도수가 바로 우리가 확률과 같은 개념을 갖는데, 자 100명 중에 30명은 요 구간 안에 160에서 170 사이에 있는 인원수다. 그래서 확률은 뭐 0.3 또는 30%다 이렇게 해당되는 수를 우리는 상대도수라 배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그래프를 좀 따져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자 160과 170과 180과 190의 요 구간에서 어떤 그래프를 만들었냐면 30명 대략 요 정도 그려볼게요. 자 요 정도 50명 그리고 20명의 그래프는 우리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어. 자 이때 요 구간에서의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냐면 30명, 그 다음에 50명, 그 다음에 2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확률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상대 도수가 확률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 계급의 자 여기 계급 구간이 지금 얼마냐면 계급의 크기라고 하지. 자 10인데 10과 30이라고 높이로 놔버리면 300이 돼서 확률을 상대 도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결과 여기에서 100분의 30에서 자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 100분의 상대도수 100분의 30에서 뭐를 구간 계급의 크기로 다시 나눠서, 그래서 1000분의 30으로 표현했을 때 요 높이를 1000분의 30으로 주면 계급의 크기로 나눴을 때, 상대도수를 계급의 크기로 나눴을 때 이 수치를 y값으로 주게 되면 이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10에다가 1000분의 30을 곱하면 100분의 30이라는 상대도수, 다시 말해서 확률을 알게 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도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도 하나의 확률을 갖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어지면서 보다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중앙값을 갖고 이렇게 이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쌤은 지금 여기서 구간을 3개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수학계에서 어떻게 이 계급의 크기를 아주 줄이는 거지. 아주 줄여서 뭐 10에서 5, 5에서 2 이 구간을 잘게 쪼개면 여기 사이에 160에서 161, 161에서 162 요 사이에 있는 인원수를 다 재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래프를 따져보니 우리가 요와 같은 이 fx라고 하는 요와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배경이 중학교 때 거슬러 올라가서 히스토그램으로부터 확률 밀도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지고, 여기서 요 부분, 이 빗금친 부분 알파와 베타 사이 구간에서의 넓이가 왜 확률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각형의 넓이인데 얘를 아주 잘게 쪼개면 여기서 뭐 160이라고 하면 160.1, 160.2 사각형을 잘게 쪼갰는데도 불구하지만 여기에 각각에 있는 것도 바로 뭐다? 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게 이 구간을 무한히 쪼갰을 때 우리는 미적분에서 구분구적이라는 걸 배워. 자, 구분구적은 이 구간을 무한히 쪼개면 하나의 사각형이 아니라
요 곡선과 어디 x축 사이의 넓이로 표현되게 되고 이게 정적분의 정의로 넘어와서 곡선 y는 fx라는 이 곡선의 그래프랑 이 x축 사이의 넓이로 표현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는 게 바로 정규 분포고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선생님이 하나의 이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fx라는 거는 하나의 상대 도수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부분 계급 뭘로 나왔다? 계급의 크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뭐를? 상대 도수 값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의 양수 값이 됐고, 자, 여기서 더불어 이 계급의 크기는 1 이상인 것도 있지만 아주 잘게 쪼개지면 0.1, 0.01처럼 1보다 작은 값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 요 부분이 1보다 작다 또는 뭐 어디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양수인 것까지만 해서 하나의 성질로 잡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fx의 그래프하고 넓이가 이제 뭐다? 전체 넓이. 전체 구간 AB에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예를 들었는데 전체 100명이 모두 다 160에서 190까지 있다라면 전제 조건에서 160에서 190 구간 안에 모든 학생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넓이는 1이 되겠지. 전체 학생의 어떤 분포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구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65에서 170 사이에 있는 이 친구들에 대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뭐를 구하면 된다? 넓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서 인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고, 그리고 여기서 알파, 베타 양 경계값에서 왜 제외해도 똑같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여기를 잘게 쪼갰을 때 하나의 사각형의 넓이로서 표현됐고 얘를 무한히 가게 되면 구분구적에 의해서 정적분 정의로 넘어와서 x축과 fx라는 곡선 사이의 넓이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의 이 x 구간, 이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아주 0으로 가까이 보내버리면 하나의 사각형이 거의 실처럼 아주 얇은 사각형이 되지만 그게 바로 어디로 간다? 하나의 넓이가 바로 0으로 가까이 간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P의 170이라는 키의 확률을 가진 친구들의 확률은 얼마다? 0으로서 간주한다라고 해서 양 경계값에서 제외한 확률과도 똑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규 분포로 넘어와서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분포가 뭐다? 이항 분포가 딱 하나 있었고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딱 하나 정규 분포 하나를 배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일단은 정규 분포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모든 실수의 값을 갖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fx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식을 갖는 이러한 함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이 x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한다. 뭐다? 이 함수를 갖게 되는 이와 똑같은 꼴을 갖게 되면 뭐다?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갖게 된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기호로는 n의 m 시그마 제곱. 자, m은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고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고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준 편차와 평균에 대해서도 각각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m은 여기에 있고 뭐 암기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위치상만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시그마는 요 위아래로 지수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함수를 분석할 건 아니고 이 함수를 갖는 분포를 우리는 정규 분포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가 좀 크게 되어 있지만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아래와 있는 그래프. 자, 정확하게 이 그래프. 우리는 정규 분포에서 뭐를 공부할 거냐면 그래프를 활용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정확하게 위로 볼록이지만 점근선이 X축인 이러한 그래프를 갖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곡선, 이 곡선 아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정규분포 곡선은 정확하게 가운데 최대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되고 이 평균 M, X는 M을 기준으로 뭔다? 좌우 대칭이라는 게 하나의 성질이다. 그리고 종 모양이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X축으로 이제 우리는 점근한다. 뭐다? 이 그래프가 점점 가까이 간다. X축으로 점근선이 되겠지. 그리고 X는 M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자, 전체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놓으면 y는 fx라고 놓으면 x축과 fx의 사이의 넓이가 바로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에서는 얼마다? 확률 1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그래프의 특징인데, 자, 평균 m의 값이 일정할 때, 자, 평균 m의 값이 일정하다는 건 그림 1번인데, 자, 정확하게 m이 동일한 위치에 있어. 자, 그리고 세타의 값은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자,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수치값이고, 이 세타의 값이 커지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요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색칠을 할게. 요 부분과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 세타의 값이 작아지면 평균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위로 뾰족한 그래프처럼 생긴 이 부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표준 편차의 값이 이번에 일정해. 자, 표준 편차 떨어져 있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이 일정하다면 m이 값이 변하면 m이 지금 m1에서 m2로 바뀌면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대충축의 위치가 바뀐다. 하지만 곡선의 모양은 똑같다. 왜? 퍼져 있는 정도,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똑같고 평균의 위치가 달라진다. 위치가 달라질 뿐이고, 아까 첫 번째 그림 1에서는 평균은 똑같지만 표준 편차가 달라지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일단은 결과론적부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우리는 n 0,1로 표현하는데 얘를 우린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z의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겠지? 얘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된다? m에다가 0을 넣고 시그마에다가 1을 넣어주는, 여기서 시그마 1을 넣어주겠지. 여기 못하겠네. 시그마 1 넣어주면 이러한 함수꼴이 되고, 자, 이런 함수꼴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와 같다. 자, 여기서 0에서 A까지, 0에서 A까지, 여기까지의 색칠된 부분, 여기라고 색칠할게. 요 부분의 넓이랑 뭐가 같다? 요 0에서 A까지의 확률과 같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을 더 붙여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면 평균도 다양하고 분산도 되게 다양해서 이 정규 분포에 대한 그래프들이 엄청 다양하겠지. 무수히 많다. 그래서 그래프를 따져서 한 2개만 그려볼게. 2개만 그리면 이런 그래프도 있을 거고, 뭐 아까처럼 이런 그래프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M이라고 할게. 여기는 M1이라고 하면 평균이 서로 달라. 그리고 분산도 또는 표준 편차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에서,
자, 여기를 조금 더 떼서 m에다가 이 시그마만큼 떨어진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 그리고 여기서 세타만큼 왼쪽으로 간 요 부분의 넓이와, 자, 여기서 이제 넓이에 대한 기본 성질이 나오는데, 정규 분포에 대한 기본 성질. 자, 여기에서 m1 더하기 2 세타 1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서 m1에서 세타 1만큼 빼버리면, 자, 결론적으로 요 부분 넓이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면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동일하다. 자, 넓이가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은 증명하진 못하고 일단은 요 넓이가 동일하다는 거, 자, 표준 편차로부터 떨어진 거리, 우리가 간격이라고 하자. 이만큼 떨어졌다. 표준 편차가 2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왼쪽으로 1칸. 마찬가지로 평균은 다르지만 이 시그마 1 분산도 다르지만 2칸만큼 1칸만큼 떨어진 이 넓이는 넓이의 성질에 의해서, 아까 넓이가 얼마라고 했죠? 전체가 1이기 때문에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분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1의 넓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편할 것 같아서, 자, 이 넓이가 동일하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m 빼기 시그마, 자, 확률은 넓이라고 했으니까 m 더하기 2 시그마랑 p의 m1 마이너스 시그마 1부터 m, 여기서 다시 쓸게요. 자, m1 더하기 2 시그마 1, 여기에 대한 확률이 동일하다. 자, 요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적용했냐면, 자, 표준 정규화에서 Z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공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시그마 분의 라지 X 마이너스 M이라는 이 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의 확률이 같은 부분을 유도해 봤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X 빼기 해본다. M 마이너스 시그마, 이 값이 X이기 때문에 X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가는 거잖아. 자,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되겠고, 얘는 빼기 해주면 M 빼기 해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Z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시그마 분의 M 더하기 2 시그마 마이너스 빼기 M이 되는데, 자,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여기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Z가 되겠고 2가 되는 성질을 가져오게 돼. 자, 마찬가지로 지금 얘는 이렇게 됐지만 얘도 한번 다시 살펴보면 M1 시그마 1, M1 시그마 2를 이 시그마 1을 넣어줘도 요 부분, 이 빨간색이 있는 확률은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 자, 이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확률을 갖고 얘와 얘의 확률을 동시에 우리가 구할 수도 있으면서도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정규 분포의 곡선 또는 다양한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들을 하나의 일괄적으로 단일화해서 또는 통일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표준화하는 작업, 이 Z가 시그마 분의 라지 X 빼기 M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논술 문제 풀 때도 제시문에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안 나오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암기하고 시험 대비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표준 정규 분포까지 갖고, 자, 다시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와의 관계를 아까 앞서서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읽어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자, 무수히 많은 정규 분포가 있는데 얘를 확률 변수 Z를 시그마 분의 라지 X, 이제 변수 빼기 평균이지, 얘가 평균입니다. 자, 평균을 뺐을 때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얘는 n이 0,1을 따른다. 자, 여기에서 참고로 우리가 얘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질들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는데, 자, 평균을 구하는 공식. 자, 여기서 시그마 분의 1은 그대로 앞에 나오고,
자, 빼기 시그마 m도 앞으로 빼진다라는 공식을 배운 적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x라고 하면 여기서 요 평균을 말하는 거지. m을 따라서 더해주면 0이 된다. 여기가 m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분산도 한번 같이 가볼게. 자, 분산은 시그마분의 라지 x 빼기 m인데 쟤는 어떻게 된다?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되고 vx가 되는 걸 알고 있고, 자, 얘가 지금 얼마냐면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가 정확하게 평균은 0이고 자, 여기 있는 분산은 1이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정규 분포표가 다양한데 이거를 단일화해서 또는 표준화했다라고 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칭하고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빨갛게 색칠한 요 부분 초록게. 자, 여기서 x가 a에서 b 구간에서 하나의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규 분포를 또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지금 z인데 양변에 m을 빼고 양변에다가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준 값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확률을 구할 수 있고 그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비교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하나의 예를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데, 자, 정규 분포가 있는데 5,2의 제곱이고 그리고 이제 p가 3에서 7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했을 때 역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표준화 작업을 할게. 자, 어떻게? 양변에 평균 5를 뺄 거야. 3 빼기 5 나누기 2가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2가 될 거지. 자, 여기서 얘는 z가 될 거지. 한번 쓸게요. x 빼기 m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자, 7 빼기 5분의 2가 되겠네. 자, 이거 써주면 마이너스 1에서 자, 이거 z가 되겠고 얘는 1이 되는데, 자, 역시 이 부분은 지금 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고 뒤에 기본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항분포와 이번에는 정규 분포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술 문제도 이 부분에서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고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항분포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자,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배웠듯이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진다. 독립시행이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자, 두 번째,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1 말고 다른 눈도 나올 수 있다. 자,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다. 시행의 결과가 이제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횟수가 있었다. n번이라는 횟수가 있으면 우리는 뭐다?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에서 이항분포는 어떻게 된다? b n, n, 6분의 1이 되겠지. 자, n번 던지고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 n의 횟수가 10번, 30번, 50번 던져서 나타낸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리는데, 자, 점들. 여기 있는 점들이 원래는 이어져 있지 않고 뚝뚝 떨어져 있는 그래프긴 한데 이거를 부드럽게 연결하면 어떤 식의 그래프, 처음에는 횟수를 줄였을 때 또는 줄이기보다는 10번 정도 했을 때는 그래프가 뭐 대충 뾰족 다각형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고 30번, 50번 횟수를 점점 늘렸을 때 그래프를 보니 점점 늘려보니까 정규 분포와 같는 위로 블록한 종 모양 형태가 되고 좌우 대칭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림 1번과 2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항분포 BMP의 그래프는 n이 값에 커지면 자, 10, 30, 50, 100, 1억 이렇게 가게 되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에 어디에? 정규분포 확률의 밀도, 확률 밀도 함수에 가까워진다. 아까 어떤 모양? 종 모양이고 평균에서 대칭이 된다라는, 그리고 x축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지는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그런 그래프 모양과 가까워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에서 다시 두 번째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n에서 p를 따를 때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면 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 아래다 적었습니다. 자, np, 자, m이라고 하지. 자, 평균이 5 이상. 그리고 nq, 횟수랑 q라는 건 1 빼기 p가 되겠지. 1 빼기 p의 곱이 5 이상이면 우리는 m이 충분히 큰 것으로 간주한다, 생각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고, 자, 이 n의 개수가 충분히 크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 3개, 2개, 3개 합니다. 자, 얘를 근사적으로 자, 얘가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얘는 어디로 정규 분포 가까워지는데 np, npq가 된다. 자, 우리가 정규 분포 m 그리고 얘는 시그마 제곱 분산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평균과 분산 앞에서 정규 분포하면서 배웠던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평균과 분산을 배웠었지. 2개 곱하면 평균, npq를 곱하면 분산이라는 걸 공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하나의 예제를 들어보고 넘어갈게.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100,2분의 1이다. 자, 일단은 이 숫자 100이 충분히 큰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2분의 1 곱해주면 50이네. 역시 5보다 크다. 2분의 1과 반대, q도 얼마다? 반대라기보다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찬가지로 nq도 5보다 크다. np라고 쓸게. 자, 여기 기준이 100이라는 숫자는 이 상황에서는 5보다 크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이 확률 변수의 x는 이항분포를 따랐는데 이게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는 다시 정규분포로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그럼 여기는 평균이기 때문에 2개 곱하면 50이 되겠고, 자, 곱하기 해서 2분의 1 다시 곱하면 25가 되는데 5의 제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다시 정규분포로 넘어왔을 때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뭐를 이용해서 표준화 작업을 이용해서 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순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P가 50-50이 되겠네. 평균 나누기 5가 되겠고, 자, 여긴 Z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분의 55에서 평균 50을 빼면 자, 표준화된 작업 결과가 지금 마이너스 0이다. 0에서 1까지 이 확률 분포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분포 일단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연속 확률 변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밀도 함수 연속은 뺄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기억하라고 일부러 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산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 하나 배운다고 했고, 이 정규 분포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단일화했다. 그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부분. 요 분포표를 갖고 우리가 뭐 한다? 문제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본 예제 문제를 다루면서 자, 어떻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